안녕하세요, 머니라떼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술적 안정성을 확인한 후 CBDC를 도입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표준화된 CBDC 시스템이 곧 나오는데 이것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한 후에 우리나라도 CBDC를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정말 우리나라도 진짜 CBDC의 실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CBDC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CBDC를 도입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CBDC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먼저 은행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은행은 개인의 예금을 받아 지급준비금 10% 정도는 보유를 하고 나머지 90%는 대출이나 투자를 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10%의 지급준비금은 예금을 맡겨놓은 사람들이 그 돈을 찾으러 왔을 때 지급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하는 현금을 말하죠. 은행의 주요 수익 모델은 대출이죠. 이 예금은 단기로 이자를 지불을 하고 대출은 조금 더 높은 금리의 장기 대출을 해주면서 그 장단기 금리 차익이 은행의 주요 수익원입니다. 그런데 그 90%의 대출로 나간 돈은 대출을 한 사람의 예금 통장에 입금이 되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되어서 그 사람의 예금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금 통장에서 또 90%가 대출로 나갈 수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신용창조 또는 신용팽창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 예금이 17조 달러, 한 18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 대출이나 채권 등에 대한 펀딩이 50조 달러가 넘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신용창조 때문입니다. 신용창조는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도 동반합니다. 경기 침체기에 들어서고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신용창조가 신용파괴로 변신하게 돼요. 2008년 리만 브러더스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공황의 늪에 빠지게 되자 이 연준은 신용파괴를 막기 위해 양적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래도 1970년대 이후로 우리가 신용화폐 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을 통해 호황과 침체 사이클이 너무 급격하지 않게 완화시켜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겠죠. 과거 근본위 체제 시절에는 통화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 이후에 엄청난 디플레이션이란 큰 고통을 겪었었죠. 그래서 이 금의 통화량에 고정되어 있는 속박을 풀고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1970년대 이후엔 경기 사이클의 변동성이 그나마 예전보다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미래엔 어떤 것이 현재를 대체하게 될까요? 현재의 신용화폐 체제보다 더 디지털화되면서 경기순환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CBDC입니다. 뱅크런은 현재 은행 시스템 안에서 자금에 대한 수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질 때 일어납니다. 은행이란 중개자가 단기로 예금받은 돈을 장기로 대출을 하거나 투자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예금 인출 요구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대출 투자 손실이 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 시스템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연준이 은행에 돈을 대출해주는 방식이죠. 사실 이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낡고 후진 방식입니다. 민간은행들이 대출을 행하다가 망하려는 순간이 되어야만 연준이 개입하는 방식이니까요. 사실 굉장히 오래된 방식인데 이런 시스템이 아직도 있는 이유는 우리의 화폐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종이화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이나 앱과 같은 전자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예금은 사실상 종이화폐로 전환을 해줄 거라는 해당 은행의 약속에 기반을 하죠. 그 은행이 대출 실패나 투자 손실로 인해 종이화폐가 더 이상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뱅크런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CBDC를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CBDC가 발행된다는 것은 이전에는 종이화폐의 약속,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약속을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적으로 중앙은행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여러분과 제가 중앙은행에 입출금 통장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세 가지의 큰 변화가 생겨납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뱅크런이 없어집니다. 중앙은행의 신용은 과세할 수 있는 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업은행과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민간은행들은 더 이상 자금을 예치하고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게 됩니다. 민간은행들이 일반 시민들의 자금을 예치받고 이자를 지급하는 기능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기능은 계속 남아있겠죠.
따라서 CBDC를 도입한 후 새로운 금융체제 하에서 경쟁력 있는 은행이라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의 신용을 보다 잘 측정하는, 어떻게 보면 신용평가 기관 같은 특성을 가진 그런 은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은행들은 더 이상 고금리 예금으로 자금을 유치하려는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대신 자금의 도매상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도매금리로 중앙은행에게 자금을 받아와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을 평가를 해서 적절한 금리를 받고 그 돈을 파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편에는 통화 정책의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CBDC를 도입해 주요 도시에서 시범 시행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중앙 집권화된 금융 시스템으로 자국의 국민을 통제하는 국가죠. 그리고 공산당의 특성상 CBDC로 이행하기가 쉽습니다. 과거의 뉴스를 보면 중국이 국민 개개인에게 소셜 점수를 매겨서 얼마나 공산당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간인지 측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공산당의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벌을 가하는 것은 사회적 저항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소셜 점수나 신용도에 따라서 CBDC 대출 금리를 다르게 한다면, 또는 소셜 점수를 높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계좌에 CBDC를 직접 포상금으로 이렇게 넣어준다면, 이를 통해 중국은 직접적으로 국민들을 조련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CBDC가 이렇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련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갈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에선 보다 투명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CBDC가 구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현재의 종이지폐를 기반으로 한 금융 시스템은 너무 낡은 시스템으로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고, 이 결함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게 CBDC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디지털 솔루션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변화가 도래할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미 중국 외에도 한국을 비롯해 13개 국가에서 CBDC에 대한 파일럿 테스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되었어요. 미 연준 파월 의장은 CBDC의 도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 얘기를 했지만, 옐런 재무장관은 CBDC가 달러 진화의 다음 단계라며 많은 문제들이 CBDC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정이긴 합니다만 올 3월 초처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런을 했었죠. 그런 뱅크런과 같이 은행의 연쇄부도가 발생을 한다면 이는 CBDC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CBDC의 이행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CBDC 도입의 현 주소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물론 가까운 미래에 미국이 CBDC를 도입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비롯한 사방의 경우 민감한 주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도매식 대출이 일어나면 정치적 이유로 자본의 분배가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처럼 이 CBDC의 도입 또한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종이화폐, 달러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화폐 개혁을 이루어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재테크에서 단일 요소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BDC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커다란 불을 일굴 기회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봐요. 안녕.